너무너무 기다리던 책이라 가지고 이걸 저게 더 간에 가까운 색깔 같아요. 그런데 여기 색깔. 네. 저는 안 돼요. 배 네. 아파요. 여우 요괴가 간을 배워 물었잖아요. 그런 우리나라 고유의 요괴 이름이 있는데 난 물었다니까 처음 들었거든. 난 너무 슬프고 아름다운 부부랑 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고 요 말도 되게 좋잖아. 가을에는 봄에는 꽃놀이, 가을에는 밤꽃놀이. 여우 요괴요. 옷가족이 읽어도 재밌어. 그냥 둘이만 있을 때 그쵸 남편한테? 이불 같이 어. 두고 침대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발 하나 이렇게 겹치고 그리고 같이 좀 읽어주면 그간 고생했어 네가 나한테 줬던 마음 나 기억해 하는 게 전달이 좀 되지 않을까. 오늘은 정진호 작가의 여우 요괴 이걸로 수다를 한번 나눠볼게요. 너무너무 기다리던 책이라 가지고 이걸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네. 저는 안 돼요. 배 네. 아파요. 그 이유가 있죠, 우리. 네, 한번 저는, 소개시켜 네, 주시겠어요? 보시려나 모르겠지만 저는 바캉스 프로젝트 할 때 저도 이거 근데 이것도 가격이 꽤 비쌌어요. 싸지는 않았어요. 정확한 가격을 왜냐면 뭉텅이로 이렇게 샀기 때문에 패키지 같은 걸로 사서 정확하게 가격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싸지는 않아요. 다 사면 10만 원 넘었어. 네, 10만 원 훨씬 나. 10만 원이 뭐야? 거의 20만 원 20만 가까이 원이지. 거의 가까이 20만 원 주고 한 거. 제본이 특이하게 돼 있나요? 네네, 이거는 그 요즘에 아주 제본이 날것으로 되어 있는 그 책들 제본이. 우리 처음에 그거 커버가 없네. 오징어 나오는 우리 그 친구 그 누드 제본이라고 그렇게 누드 제본. 자, 우리 첫 장만 딱 비교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너무 배 아팠던 그 첫 장면. 예, 배 아프셔야죠. 바로 이거예요. 네, 배 아프셔야죠. 사인이 네, 그리고 그 빼꼼히 여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근데 네. 해가 나온 것도 좀 정도가 좀 다르네? 색감도 다르고. 좀 쨍해요? 색감도 다르고. 이게 인쇄나 이런 게 달라지는 그러면 종이 종이 색깔 색깔 자체가 이게 아, 되게 이게 밝고 판형이 얘가 달라지면서 네, 야광 같은 게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야광빛 같이 이렇게 좀 더 도는 것 같더라. 빨강이. 아니구나. 실제로 그러네. 실제로 얘는 좀 아니에요. 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정말 빨간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냥 네. 그런 이게 조금 더 돈 들어가는 인쇄인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더 간에 가까운 색깔 같아요. 그런데 여기 색깔. 근데 여기가 여우 눈이 더 쨍하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판형이 인쇄가 커졌으니까. 그런 것 같아. 이게 조금 얘는 아무래도 작으니까 네 그런 거 같아. 사실 바캉스 프로젝트 때 저 책이랑 소희경 작가 책 왔을 때 너무 배 아파서 나왔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리고 나름 다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근데 조금 달라졌어요. 네, 뭐 판형이 달라지기도 하고 뭐 제본 자체도 달라졌지만 그 글씨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얘는 좀 더 어른에 맞춰서 그 옛날 그 방식으로 언어가 그렇다면 이건 아이도 읽을 수 있게 조금 편안하게 그리는 것 같아요. 우리 딱 한 페이지만 비교해서 읽어볼까요? 그럴까요? 좀 다른 제일 의미가 있어요. 제일 강하게 이게 다른 달랐어요? 부분이 뭐가 있을지. 여기 마지막에 그 여우 요괴가 간을 배워 물었잖아요. 그죠? 간을 배워 물었고 여기에 비해 여기는 같은데 여기가 달라요. 제가 여기 마지막 부분 달라요. 여기 보면은 그 간절한 소원대로 여우 요괴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어른이라면 다 옆에서 그냥 그런 걸 알 수 있지만 이거 아이들도 보라고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을 때 그러니까 이 감성이더라고. 약간 이렇게 풀어서 막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그 다른 거 막 찾다가 다른 거 뭐 그냥 그랬는데 요게 이제 조금 더 길어져서 제 감성은 그냥
이 좀 여운이 남는 글 조금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이게 색깔이 여기 거꾸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어때요? 이 책과 이 책의 색깔이 여기가 쨍하니까 훨씬 더 리얼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진하게, 그쵸, 훨씬 더 그런 밝은 느낌이죠. 느낌이 드는 색인 이게 거예요. 아마 애들도 보라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 그런 거. 그림책이라는 게 아무래도 아이들 영역이 더 크고 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림책을 사지만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은 나를 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구입을 하니까 아마 그거에 맞추는 것 같아요. 네, 그 말. 나는 그림책을 나를 위해서 샀었네요. 그러니까 저도 저를 위해 사요. 저희 애들 다 큰 거 아시죠? 근데 우리 옛 요괴는 구묘가 아니라 여우 요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식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요괴 이름이 있는데 어머 검색 좀 하셨나봐요. 네. 요괴가 뭔가 옛날부터 계속 내려오던 이야기지만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구미호는 일본 요괴라고 우리 정서에 맞는 건 그래. 그러니까 여우는 왜 요괴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우가 그런 얘기 저기서 본 것 같아요. 여우가 이제 인간들하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친밀하게 얘기했지.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주로 마을에 와가지고 뭐 약탈해 가고 맞아. 이제 양이나 뭐 이런 거 해끼치고 이렇게 늑대도 그러기는 하는데 이제 늑대는 아무래도 무리져서 조금 멀리 있으니까 인간하고 그래서 이제 밉보인 거 아닐까?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여우가 같아요. 사는 곳이 되게 양지 바르고 햇빛 잘 드는 그렇지. 곳이래요. 무덤. 그곳이 무덤. 무덤. 맞아. 그래서 그래서. 무덤가에 굴을 파고 사는데 맞아. 굴을 파고 살면서 이제 사람들이 밤이 지나가면 이제 여우 눈빛도 이렇게 그렇지, 딱 보고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요괴가 되고 너무 그리고 재밌- 얘가 우리 인간들하고 되게 친한 이유가 닭 잡아먹고 그렇지. 되게 육식 동물이 많아지 우리가 잘 키우는 그 키우는 가축들을 잡아다 먹으니까 이제 제대로 밉상이지. 근데 여우는 실제로 간을 먹진 않는데. 그러니까 근데 간을 이제 먹진 않는데. 무덤가에서 네, 그래서. 출몰하고 눈 반짝이게 밤에 보이면 너무 무서운 거지. 음. 그러면서 이제 요괴가 돼버린 그런 게 그런 거 보면 다 그 보이지 않는 정확하지 않는 공포에서 우리 칼세고 읽었잖아요. 정확하지 않은 거. 알지 못하는 거에 알지 이제 못. 공부가 약간 시작이고. 그런 게 시작. 근데 재밌는 것 같아 나는 옛날 얘기 중에서 특히 구미호 얘기 뭐 우리 우렁각시 얘기도 했지만 여우 요괴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전설의 고향에서 제일 유명한 게 구미호잖아요. 구미호지. 정말 로맨스도 있고 우리 전설의 고향인데 나머지는 잘 몰라. 너무 진짜 몰라? 전설에서 고향은 알아요. 알아요. 내 다리는 봤어. 잘안 뛰어다니던 근데 그 전설의 고향에서 제일 무서웠던 게 구미호였어. 구미호. 진짜 무서웠어. 진짜 무서웠어. 그래서 영화도 나왔잖아요. 리메이크 정우성하고 고소영 나온 거. 근데 그건 약간 너무 좀 너무 다르게 각색한 거고 각색을 했으니까. 이 구미호는 그 전설의 고향이 버전이 여러 버전이거든요. 소윤아 버전. 예, 신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함은정인가? 저는 그거 보고 울었어요, 사실은. 약간 자식 사랑도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그거 보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구미호하고 여우요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예쁘장하고 예쁜 여자로 훅 변신하잖아요. 실제로 옛 이야기 속에서도 이 여우요괴는 예쁜 여자는 아니지만 되게 늙은 여자래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갖고 사람들이 훅 홀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되게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난 정말 싫어. 늙으나 젊으나 여자들은 예뻐야지 뭐가가 사랑이 너무 해결도 되고 뭐 어떻게 먹고 사는데 아주 큰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꼬여내가지고 잡아먹으려면은 뭔가 미끼가 있어야 되잖아요. 홀려야 되니까 홀을 가장- 하는 거는 아름다움에 대한 그치. 어떤 그게 외모든 아니면 세이렌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든 음. 뭔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매력적인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우리 지니님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샤론 스톤의 목소리. 그러네. 나는 하나 하고 싶었던 우리가 얘기가 왜 옛 이야기에서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호랑이는 굉장히 희화화돼서 나오는데 반해서 여우는 항상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교활하고 음. 그렇게 나오잖아요. 실은 굉장히 많이 인간한테 소소하게 끊임없이 피해를 주는 데 비해서 얘는 왜 희화화되지 않고 그대로 자기의 힘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놨을까 그거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무덤가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 있대요. 자기들이 잘 키우는 가축들을 아무리 잘 가둬놨고 안전장치를 해놔도 여우들은 훔쳐간다는 거죠. 그치. 영리하고. 영리해. 그래서 영리하고 영악하고 그런 그렇죠. 이미지가. 나도 그 생각을 한 게 이게 얘를 훨씬 더 똑똑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끊임없이 빼앗긴 내가 너무 띨띨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여우한테는 꼬리도 9개나 음. 주고 둔갑술도 주고 그런 걸 많이 능력을 준 이유가 너무 소소하게 자주 뺏기니까 자존심을 위해서. 근데 이제 호랑이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여우는 우스워 보이지 않는 형태로 여지까지 남아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권력을 이제 비유할 때 그 장치인 것 같은데 호랑이 같은 경우는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옛 이야기들 보면 풍자의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위에 권력을 풍자하거나 그럴 때 항상 대상이 되는 건 결국 가장 권력이 센 호랑이가 희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중간에 간신 노릇을 하거나 야간 뭔가 샤바샤바하는 노릇을 하거나 이거는 여우가 되거나 토끼가 되거나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동물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럼 여우는 민중이네요. 이방 중간층. 약간 중간 관리자. 좀 더 예쁜 애로 해주면 안 돼? 이방 너무 오늘 여우 요괴는 네. 어땠나요? 느낌이? 저는 구미호 때부터 약간 여우 그런 쪽 얘기는 러브 스토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감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러브 스토리 개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저도 너무 아름다운 네. 느낌. 예, 뭐 눈물을 안 흘릴 수 없는 나도 울컥했어요. 나는 좀 울컥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보다 더 로맨스가 강한 얘기 같아요. 이 얘기가 다른 구미호들보다 좀 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구미호 얘기는 끝이 어떻게 되죠? 그게 그러니까 남자가 이게 지금 배신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 이제 그 우렁각 씨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 우렁각 씨도 그렇지만 이 여우 요괴도 사람이 너무 되고 싶은 거야. 사람이 되게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간 1000개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소원 이뤄준다고 했잖아요. 그 소원이 자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이뤄준다도 그도 안 그런 했던 말도 것 같아요. 안 했어. 그냥 간을 몇 개를 먹으면은 인간이 된다가 대부분 구미호에 나오는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사람하고 사는 거야 또. 음. 남자하고 그냥 살면 살아서 또 지내다 보면은 또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항상 거기에 그 남편이라고 그래야 돼? 배신을 하지. 배신을 하고 우렁각 씨도 그런 식의 얘기가 있어서 난 좀 가슴이 좀 아프게 좀 들었던 것 같아. 자, 이거 읽어보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멍석 깔아주면 힘든디? 근데 저 최근에 그 얘기 들었거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그 엄마랑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가 동일 인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책에서. 그래서 그 호랑이 엄마는 욕망에 충실한 엄마인 거죠. 그 산중에 그 힘든데 아이 둘을 키우는 게 너무 아이 셋이죠. 아이 셋을 키우는 거죠. 아니요, 그거 셋째가 있어요. 젖먹이 셋째가 있어서 셋째를 먼저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는 잡아먹히고 아이 둘이가 이제 올라간 거였거든요. 아 맞다. 오도도 오도도 씹어먹죠. 있잖아요. 막내를 씹어먹어서 손가락 맞아요, 하나 맞아요.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도망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얼마나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버리고 싶은 엄마의 욕망이 이제 호랑이로 되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읽었어요. 근데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우요괴를 읽으면서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 99개의 간을 먹잖아요. 그 간을 먹는 게 실은 자기 욕구에 굉장히 충실한 존재였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한 거라는 거 느꼈거든요. 그래서 읽고 나니까 너무 질척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처연한 느낌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저 여자가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게 남들의 눈에는
간 빼먹는 존재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도 진짜 99개 혹은 999개의 간을 먹어도 나는 인간이 되고 싶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읽고 더 나니까 슬픈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근데 너무 그 뒤에서 더 한 건 뭐냐면 그 욕망을 가진 여자를 인정해주는 남자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 먹으라고 하는 거야. 네 욕망대로 살아, 날 먹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아, 저 여자를 도대체 얼마나 이해하면 날 먹어, 너 욕망대로 살아라고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아, 간을 먹어야 하는 여자와 그죠? 그 여자를 이해할 수 있는 남자의 사랑 얘기라 막 썼어요. 나 나름대로 글을 이제 남겼었는데 남기고 나니까 너무 이야기를 훼손한 느낌도 들고 너무 처연한 마음도 들고 아, 그래서 자기 결국은 느낌보다 다르니까. 그런데 네. 보고 내가 쓰고도 내가 그걸 못 견뎌. 그래서 그런 것 가끔 나는 그 옛 이야기 우리 저번에도 같이 책 읽었지만 그 우렁 그쵸. 거지만 네. 그런 거 읽으면은 왜 이런 얘기 해도 돼? 그러니까 모르는 뒷얘기라 궁금하니까 이런 얘기였어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것들 그쵸. 있죠.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가 애기 막 오독오독 그 얘기 소름이 돋아 지금 방금 막 소름이 막 돋아서 그런 얘기까지는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거야. 막 그런 가끔 그 두 가지 마음이 그쵸. 양가 감정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지웠어요. 뭔지 알고. 옛 이야기의 묘미가 그건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재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그때 읽고 그런 느낌을 들었어도 오늘 또 나누다 보면 또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저 사람은 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지라고 충분히 우리가 반박할 수 있고 왜냐면 듣고 느끼는 우리의 감정은 다 다르고 존중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난번에 빌려주신 음. 그 우렁각 씨는 그 네가 알던 그 얘기가 아니다에서 보면 그 얘기가 너무 와닿았던 게 결국은 옛 이야기 체력된 형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이게 가부장제 각색. 안에서 가부장의 눈으로 각색이 되면서 우렁각 씨가 밥 차려놓는 예쁜 여자가 되어버렸던 거잖아요. 그치. 그런 것처럼 실은 여우요괴도 실은 완전히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주체는 대부분 여성인지라 그렇게 전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인쇄되면서 가부장적 질서에 편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실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을 어찌 보면 묘미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기도 했던 거죠. 옛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몇백 년을 내려오면서 더해지고 더해지는 그렇지.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고 그 내려오면서 그때 그 문화가 반영이 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옛 이야기를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모아놓은 옛 이야기를 보면은 1세기라고 해야 되나 그 외세기라고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더해진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그림 형제도 지네가 다시 그렇죠. 바꿔놓은 것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 그런 거 보면서 살짝 불쾌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우선 체육된 것도 한번 보고 이 이야기가 지금 어떤 시대에 어떤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는지 정도만 해석을 하고 애들한테 전해줘도 그 정도까지만 해도 우선은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제 여성학을 공부하고 아니면 사회학을 공부하고 뭐 이런 미디어를 공부하고 있으면은 깊이 파면 좋은데 적당한 선에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부지불식간에 이미 그게 확 그치. 들어와 버리고 나니까 다른 걸로는 그 순간에는 안 읽히더라고요. 저도 그 신동원 교수의 네. 그 얘기를 얘기. 읽고 나서부터는 계속 그 그림 연재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계속 따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재밌게 받아들였던 얘기를 이거는 뭐 아버지의 부재에서 오는 이야기인가? 그럼 심지어는 안데르센을 보면서도 이게 계속 그거를 이게 어떤 심리를 가지고 썼나 이런 얘기를 막 분석하면서 보는 걸 보면서 좀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재미있게 네, 읽어요. 오늘 재미있게 쓰다 떨도록 네. 저는 그냥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제가 제가 네. 예전에 처음으로 픽했는데 저는 재밌게 본 게 남녀관계의 사랑 이야기로 일단 받아들여서 이제 쭉 읽었고 이 장면에서 보면 처음부터 여우요괴와 인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크기가 다르잖아요. 네. 여우요괴는 정말 도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김생원의 가장 큰 장점은 간 큰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 설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간이 컸기 때문에 간이 크다는 게 어떻게 보면 배포도 클 수 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이 컸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여우요괴가 이제 여성으로 봤을 때 아까 뭐 욕망에 충실한 거 얘기하셨지만 저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뭔가 좀 다른 그리고 간을 잡아먹어야만 사람이 될 수 있는 흠이 있을 수도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간이 크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용기, 대담성 그러면서 평등해질 수 있구나.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하는 것을 이 남자는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장면 처음에 딱 만났을 때 김생원이 딱 잡혀있는데 소나기 잡혀있는데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거 이게 참 좋았어요. 보통 남자는 아닌 거지. 그렇죠. 보통 남자라고 하면 안 되겠다. 보통 사람은 아닌 거지 그냥. 고개 글이 딱 있어요. 여우요괴 앞에서도 김생원은 고개만 까딱까딱. 과연 간이 집채만한 놈일세. 그 간이 아닐 거야. 아까 얘기한 그릇이 큰 어떤 그런 느낌의 김생원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달랐는데. 뭐 어떤 거? 왜냐면 간 크다는 건 알기는 뭐 음. 나오지만 난 얘가 우울증 걸린 것 같았어. 감정이 없는 상태. 아니 감정이 없는 상태. 아니 아몬드에 나오는 그러니까 주인공이야. 죽음 자체가 무섭지가 않잖아. 내가 죽어도 뭐 호랑이 입속에 내 머리를 아무리 간이 크다고 해도 집어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뭔가 계속 자극을 주고 삶의 의욕이 없는 거지. 맞아. 삶의 나도 그 의욕 느낌 자체가 삶의 의욕이 없고 없는 거지. 뭔가 힘들어해. 계속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그 자극이라는 게 여우와의 사랑이 자극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찰떡이네.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사랑 얘기가 아니라 진짜 김생원이 정말 요괴를 사랑했을까? 사랑했던 거 맞을까라는 약간 그 처음 딱 읽었을 때 그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근데 사랑했다. 아니 저도 사랑 좋아해요. 두고 가니까 요괴가 옆에 업어주고 다니는 김생원 보면서 아 사랑했구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만 이 첫 장면 찝어준 장면에서 봤을 때 그냥 이 김생원이가 그냥 이 위기를 좀 넘어가 보려고 끼를 낸 거 아닐까? 뭐 이런 게 조금 진심일까? 우리 어느 사랑 이야기 읽었잖아요. 큐피트가 얘네를 엮여주려고 그 순간에 화살을 쏜 거지. 저는 여기까지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사랑이 아니지. 이거 사랑이. 여기서 이제 정말 제 버전에 정말 무료하고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정말 세상이 심심한 남자가 어떤 이벤트를 딱딱 던져주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얘랑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까 얘랑 있으면 재밌는 거예요. 아니 게 아니라 버전인가요? 늘 매일매일 쫄깃쫄깃하지 어, 않았을까? 쫄깃쫄깃한데. 내 간을 언제 빼먹을지. 그래서 결국은 얘랑 같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뭔가 의욕이 생기겠다 해서 꽃을 주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아니 네. 전에 이거 누구 얘기했더니 새로운 누가 해석이다. 이 얘기했거든. 김생원 혼자 이 한 몸 희생해서 여우의 어떤 그걸 막았다. 막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꿈달린 말처럼 말에 의하면 그럼 둘 다 서로의 필요가 맞았던 관계였던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전 그래서 아까 그 문어님이 설명하신 그 욕망에 대해서 받아주고 이런 관계를 들으면서 소름 끼쳤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의 욕망이 서로 맞은 거지. 우리가 그걸 딱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쨌든 남편하고 살고 있는 것도 서로 간에 맞아요. 욕망이 서로 맞으니까 살고 있는 거죠. 맞죠. 네,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욕망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원초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 이해관계가 다 맞으니까 그런 거지. 이해관계도 얘네도 너무 이해관계가 너무 맞은 그렇다. 거지. 좀 그랬어. 이해관계도 딱 맞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이해관계? 성격 맞는 거죠. 뭐. 이해관계라고 하니까 되게 정없다. 궁합? 그치. 되게 정없다. 궁합 합이 맞다? 합이 잘 맞다. 뭐. 그래 합이 잘 맞다. 궁합이라고 하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생각나니까 아 합이 잘 네. 맞다. 운명인 거죠. 이 장면 다들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맞죠? 이거 맞지? 글맛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글맛. 이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귀신도 도망가고 호랑이도 까무러치는 게 요괴님이잖소. 그런 요괴님과 혼인하는 것보다 더 강 큰 일이 어디 있겠소. 그러니 나랑 혼례를 올립시다. 신방에서 날 죽여 간을 빼먹어도 좋소. 아마 우주천지보다 큰 간은 없을 거요. 여우요괴 손엔 김생원, 김생원 손엔 꽃 한 송이. 이거 나는 좋아. 여기 글맛이 네. 정말 좋았던 것 같아. 누군가가 폭력적이어도 나는 내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그러니까 요거 아까 말한 요 글맛 그 글맛은 진짜 요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장면 보면서 그 헬렌 옥슨베리의 그 돼지 못된 돼지 한 마리와 착한 여우 세 마리, 늑대 세 마리. 모르겠네. 제목이 정확히 그거 맞지 모르겠는데 또 올릴게요. 거기 보면은 돼지가 되게 못됐어요. 되게 못돼가지고 늑대 세 마리가 이제 엄마가 죽었나? 그러고 나서 집을 하나씩 짓는데 돼지가 와서 계속 방해를 하면서 부수는 거야. 맞아. 근데 마지막에 꽃으로 집을 지어서 얘가 맞아, 와가지고 기억나. 꽃향기를 네. 맡고 어. 알러지가 생겨서 재채기를 하면서 아기 돼지, 아기 늑대 세 마리, 세 마리 못된 돼지. 그래서 결국은 다 친하게 잘 지내잖아요. 또 선물하면서 그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꽃은 그러고 보면 꽃은 묘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묘하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장면을 골랐는데 이 장면을 고른 이유가 이전까지는 되게 무섭게 잡아먹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잡아먹는 장면이 나오고 되게 무력감에 빠져있는 김세원이 나 먹어봐. 뭐 난 이거까지 해볼래 이거까지 해볼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우한테 꽃을 한 송이 딱 선물하면서 같이 살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우 요괴가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이 나오고 맞아요. 그러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해볼 만큼 해봤잖아요. 얘랑 네. 이제 재밌는 놀이를 많이 해봤으니까 아 내가 얘랑 있으면 정말 재밌겠구나 라고 하면서 꽃을 한 송이 딱 선물했는데 그게 혼이 나자는 게 꽃이라는 게 되게 나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꽃을 한 송이 딱 선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사이 우리 오늘부터 1일? 딱 이러는 여기서 전기가 통한 거지. 전기가 통한. 김세원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신드렁한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계속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딱 웃는 거예요. 뒤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 장면이. 저는 이 부분에 너무 좋았던 게 얘가 이 징검다리쯤은 아무렇지 않게 건너갈 수 있는 그 얘기. 여자거든요. 엎여 근데 있어서. 등에 엎여서 폭 안겨있거든요 지금. 여우짓이죠. 폭 안겨가지고 이 김세원한테 딱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얘를 그냥 오롯이 이렇게 보살펴 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난 너무 아름다운 남편한테 거예요. 안 업혀보셨어요? 좀 인남도 무게 차이가 우리 그 좋아하는 장면 넘어가면서부터는 훌쩍 그림자가 넘어갔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진심으로 김세원도 여우역을 좋아하게 되고 여우역에도 김세원을 자기 배필로 사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내가 살려고 바둥바둥 했지만 여우 요괴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내 마음도 안정이 되는 거지. 요괴를 보고 있는 것하고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예쁜 모습을 보는 거하고 눈빛 달라진 거 눈빛 봐요. 진짜 달라졌어요. 김세원 눈빛 되게 웃고 있고. 우리 누가 그 얘기했지 거기에 그 본질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저는 되게 이게 좋았는데. 이렇게 변했다고 크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김세원한테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여우 요괴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는 아니었겠죠. 처음부터는 이제 털복숭이 막 이랬겠지만 여기 어느 조금- 시점부턴가 김세원한테는 그냥 이 모습으로 그냥 쭉 보이는 거고 근데 여기 보면 여우 요괴가 도술로 연지공지 변했다는 변신했다는 게 나오고 변신했다고. 이거 사실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좋잖아요. 여기 네, 보면 나는 그것도 되게 좋았거든. 그 김세권은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든 모습이지만 얘는 도술로 있기 때문에 난 이 장면도 진짜 난 진짜 많이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었거든. 저는 계속 사랑 얘기를 보고 있잖아요. 나다. 그래서 뭐였냐면은 사실 결혼하고 나서 막 그때부터 막 뜨겁지 않잖아요. 애 낳고도 나서도 마찬가지고. 아우 아니요 뜨거워요. 왜 그러세요? 뭐 근데- 사람마다 틀리니까. 뜨거워서 결혼을 했지만 이게 길게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 맞춰서 그렇지. 이해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비로소 웃게 된 게 이 기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부부의 정이 쌓이다 보니 얘네가 서로 이해하고 처음에는 아 얘랑 살면 그냥 재밌겠다 이 수준에서 쫄깃하게도 이 수준에 결혼을 했지만 살다 보니 이제 마음이 맞고 진짜 정을 이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여기서부터 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에 장면이 네, 네네. 너무 마음에 들어. 난 이 약간 장면이 정말 부부랑 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 말도 되게 좋잖아. 봄에는 꽃놀이, 가을에는 단풍놀이 하면서 이제 시간을 함께 보내는 네. 거. 여름이면- 여기는 발 담그고 이렇게 그냥 언제 그러니까 우리 왜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뿔뿔이 되도록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러니까 그 자리를 옆에를 지켜주고 있는 거
변함없이 그게 부부라는 음. 말을 여기서는 이렇게 사계절 그렇죠. 얘기하니까 이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 해는 5해가 되고 5해는 50해가 되었구나. 말 자체가 저는 이 그림이 너무 단순하긴 하지만 뭔가 좀 뭉클하게 전달해주는 느낌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장면들 아까 고상에서 보면 뒷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 다 알아. 그 노인들의 손잡은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느낌을 집중해서 그려낸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업고 있는 장면도 사실 옛날 드라마 보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치. 아저씨가 선비가 아가씨 업고 가는 장면. 근데 그러면서 이 무표정 하던 사람이 그 표정을 짓는 한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전까지 기억 속에 있는 그 장면이 극대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 표현한 게 그림이 좀 단순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막 사파가 엄청 들어가고 배경이 뭐가 많이 들어갔으면 집중을 못했을 거야. 근데 이게 그림이 단순해지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장면들까지 상상이 돼서 그걸 좀 더한 것도 있고 글도 되게 간결해요. 맞아요. 그렇게 복잡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상상했던 거랑 뭐 다르지도 않지만 또 아주 같지도 않게 그치. 굉장히 뭐 상징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디테일한 모습이면 내가 생각한 거랑 되게 다르네? 이런 식으로 강의를 그렇지, 좀 그렇지. 받잖아요. 근데 이게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또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정진호 작가 그림책의 특징인 것 같아요. 좀 단순하게 한 거. 단순하게 하면서 뭔가 포인트를 주는 게 이분이 원래 건축을 전공해서 그런지 여기 뒤에 우리 지금 몇 권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포인트를 살리는 원래 건축물들이 되게 난잡하면은 정말 꼴 보기 싫거든요. 네. 근데 깔끔한 벽에 어떤 포인트 하나 딱 서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보통 보면 되게 유명해지잖아요. 아니면 뭐 선을 좀 그렇지. 아름답게 한다거나 보면 딱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이 있어요. 작가 그림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럼 이 책에서 아까 붉은색 얘기를 하면 색깔이 거의 없잖아요. 네네. 색이 없이 검정과 그다음에 이제 붉은색, 빨강으로만 거의 이루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 붉은색은 여우요괴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여우요괴와 그다음에 간에만 이제 붉은색, 피 맞아요.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여우요괴 이 붉은색이 나중에 연지곤지 붉은색으로 둔갑했을 때 네. 이동하는 거지. 그렇지. 간이 원래 또 피가 머무는 곳이고 네네. 우리 간 크다 할 때도 그렇고 간 쓸게 내준다고 할 때도 그렇고 원래 간이 이 감정의 정수이니까 네. 그렇게 빨간색을 얘기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데도 테두리가 빨갛게 쑥 들어오니까 이거 이야기가 너무 이 느낌이 너무 갑자기 빨간 액자에 계속 있네요. 어떻게 보면 결국엔 사랑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도 빨강이잖아요. 그러네요. 심장. 피가 끓어야 사랑을 하나 보다 그러면 과연 청개를 먹고 이 여우에게는 무슨 소원을 빌었을지 아까 영생 나왔고 영생 나는 사람이고 사람이 되었고 저는 아까 말씀하시니까 순간 딱 생각이 난 게 얘 소원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없을 수도 있어요. 소원이 있었으면 999개를 먹고 빨리 먹어야 하는데 사람 간밖에 안 먹어봐서 이번에는 김세원 간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 얘는 그냥 목적 없이 일단 달리고 있었던 중인 것 같아요. 그러네. 그랬는데 김세원이랑 살면서 소원이 생긴 거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네요. 목적이 생긴 거네요. 문득 지금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네요. 얘는 그냥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마지막 수집으로 인간을 한번 먹어봐야지니까. 다 먹었는데 인간만 안 먹었으니까. 그쵸. 얘는 그냥 컬렉터였던 거지. 소원이 목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는 있을 수도 있어. 처음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어느 순간 동물을 죽이면서 간만 먹다 보니까 그 목적을 잊어버린 거지. 그냥 그 행위만 나도 모르게 막 하게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때 종종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뭐 하는지 모르다가 막 할 때 있잖아. 처음에 분명히 있었는데. 나는 있었을 것 같아. 있었을 것 같은데 뭘 하다가 그쵸. 잊어버린 거지. 막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죽이고 간 먹고 그러다가 내가 원래
뭘 하려고 했던 것들을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리는 순간쯤에 아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 사람만 안 먹었잖아. 사람 먹어볼까 하다가 김생원을 만난 거지. 자기 무의식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내 목적을 찾으려고 999 다음에 멈춰서 김세원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자기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다. 네, 저도 아까 얘기 계속 나눈 중 생각 중에 그래서 사랑이라니까. 일생 중에 살면서 김생원 살면서 나 이 간 하나만 먹으면 소원이 있었으면 소원을 들어줄 텐데 그 소원만 계속 떠올라가지고 김생원 간이 아니더라도 딴 동물의 간을 먹었을 것 그럴 같아. 수도 있겠네. 것 살면서도.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꼭 김생원의 간을 기다렸을까? 아니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렇네. 그 둘이 운명인 거지 뭐. 그러니까요. 항상 그 러브 스토리는 운명이니까. 운명적 러브 스토리지. 자 이제 여우요괴 누구한테 추천해 주실 건가요? 영우요게요. 온 가족이 읽어도 재밌습니다. 네. 온 가족이 읽어도 재밌고 저기 그 조금 어린 애들이 있으면 우리 신랑처럼 했던 그런 과한 거짓말은 말고 약간의 MSG를 첨부해서 내가 사실은 구미호다 뭐 여우요괴다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뭐 혹은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결혼을 해서 너희들을 낳았어. 이 정도의 MSG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온 가족이 같이 읽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편집을 못하잖아 앞에 얘기를 그러면.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저는 약간 그냥 둘이만 있을 때 그쵸. 남편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불 같이 덮고 요 침대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음. 발 하나 이렇게 겹치고 그리고 같이 좀 읽어주면 그간 고생했어. 네가 나한테 줬던 마음 나 기억해 하는 게 전달이 좀 되지 않을까. 셋째 생각인 거예요? 큰일 났어요. 꼭 사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마음을 좀 녹여줄 그 표현 좋네요. 네. 저는 저희 아들한테 읽어줘 볼까요? 아들한테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MSG 쳐서? MSG 첨가해서? 아니 그래 읽어주고 이렇게 간 큰 남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배포가 크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배포가 커야 저렇게 배포 큰 여자를 만나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살을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눈물 닦아주고 이렇게 이래야 한다. 얘기해줄 것 같아요. 저는 1번은 사실은 가족이었고 2번이 남편이었는데 다 네. 나왔잖아요. 잠깐만요. 가족의 남편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읽어줄 때 함께 읽어줄게. 함께 네. 그러니까 애들이랑 네. 다 읽어주냐 남편한테 읽어주냐 그랬는데 세 번째는 저는 신혼부부였어요. 이제 막 결혼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책을 이제 부부 수업 이런 거 가서 읽어주면은 괜찮겠네요. 어떨까라는 그 생각이 책 주례. 아니 그러면 여기 저 지금 또 사업 계획도 쓰셔야 되겠네. 또 이렇게 우리 강의 주례 가능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마음이나 내 그런 그 감정이 늙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가 나이가 50대가 넘어갔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항상 그 남편 처음 만났을 때 그냥 그런 감정이어서 늘 예뻐 보이고 싶고 조금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웬만하면 덜 싸우고 싶고 또 이해받고 싶고 또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내는 그 순간까지 언제 끝나는 과정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좀 예쁘게 늙고 그때까지 좀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에 또 감동하는 게 아닐까. 저는 약간 아까 보면서 그 맨 처음에 그 질문 있잖아요. 이 여우요괴는 소원을 이룰 수 있었대. 1000개를 먹으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소원이 뭘까 계속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든 누구한테도 읽어줄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지금 너의 소원은 뭐니? 내가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는 거니? 무슨 소원을 찾으며 살고 있는 거니? 애초에 소원은 뭐였니? 근데 뭘 것 같니 나중에는?를 계속 자문하면 사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에 되게 눈물 나는 것처럼 사실은 별거 아닌데 그치. 그냥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늙고 싶은 건데 이제 간 1000개 먹는 거에 막 너무 집중해 있는 나도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하면서 모두에게 같이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또 생각나는 게 그 얘기 들으니까
하루만 더 살려두었더니 어느새 달이 차고 해가 가더라. 그러다가 봄에는 꽃놀이, 가을에는 단풍놀이, 여름이면 계곡물에 발 담그고 겨울이면 눈길을 함께 거닐었네. 그렇게 한 해는 5해가 되고 5해는 5해가 되었고